기후변화로 극단의 날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민들이 당파에 따라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이 산불 화재로 경제 피해만 60억 달러, 재건에 5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 15년째 제자리하고 있지만 각 지역 업소에선 최소 2배는 지급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학자 융자금 탕감 대상을 정해 340만 명에게 1,160억 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등 10명이 탄 제트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도돼 푸틴의 복수인지 사고사인지를 놓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산불 등 극단의 날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민들이 당파에 따라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70 내지 80% 이상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은 30% 안팎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도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두로 등장한 기후변화 탓인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민들이 당파에 따라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메릴랜드 대학과 7월 중에 조사해 23일 보도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민 인식조사 결과 민주당 진영과 공화당 진영이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70 내지 80% 이상 폭염과 가뭄, 폭풍우와 홍수, 대형 산불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탓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은 30% 안팎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의 극도의 폭염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민 전체는 63%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85%나 되는 반면 공화당 진영은 35%에 그쳐 50%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뭄도 기후변화 탓이라는 미국민들은 전체에선 63%였는데 민주당 진영에선 80%, 공화당 진영에선 34%로 이 역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집중 폭풍우가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민 전체는 60%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78%, 공화당 진영은 29%에 그쳤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 탓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전체에선 60%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민주당 진영은 78%, 공화당 진영은 29%로 집중폭우와 같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진영에서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공화당 진영에선 3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민주, 공화 양당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법 추진과 실행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끌어들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외면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미국만 앞장서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본다며 중국 등의 적극 행동이 없는 한 앞장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시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휘발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클린에너지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 태양열, 풍력 등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화재 대재앙으로 100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적인 인명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피해도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우이 섬을 재건하는 데에도 55억 달러는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기록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경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라하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2,170에이커, 3.4마일에 달하는 지역이 화마에 전소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1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도 1,000명 이상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은 이번에 40억 달러 내지 60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무디스가 추산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는 재산 가치로 보면 화마에 사라진 재산 피해만 해도 25억 달러 내지 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재산 피해의 75%까지 커버해 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업으로 사는 마우이 섬 주민들은 이번 산불 비극으로 관광이 전면 중단돼 있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국과 항공사들은 아직 마우이 섬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관광업을 해온 주민들은 가까스로 목숨과 사업장을 지켰어도 한 건 예약이 취소되는데 3만 5천 달러 내지 3만 8천 달러씩 손해보고 있다고 울상짓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요 4개 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는 하루 평균 5만 5천 명이 방문해 왔으며 연간으로는 230만 4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들의 방문과 달러 소비가 막힌 셈이어서 생업이 극히 위태로워졌습니다. 마우이 섬이 직면한 경제 손실 60억 달러에는 정부의 긴급 대응 예산 지출과 생산 차질, 사회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경제 피해는 무디스 추산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마우이 섬을 비롯한 하와이 전체의 물가가 추가로 더 급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우이 섬을 재건하는 데는 55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의 경제 피해나 재건 비용은 물가 상승이 반영되면 숫자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15년째 제자리하고 있으나 각 지역, 각 업소에선 이미 최소 2배는 지급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30개 주와 상당수 로컬 정부들이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고 20개 주만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소 2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는 이제 거의 적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돼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적용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미 전역에서 올해 7개월 동안 6만 8천 명으로 급감해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부시 시절 연방 최저임금이 올랐던 첫 해인 2010년에는 연방 최저임금에 적용된 미 근로자들이 200만 명에 가까웠는데 해마다 줄어든 겁니다. 2015년에는 80만 명으로 급감했고 2018년에는 45만 명, 2019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더니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는 25만 명, 2021년에는 20만 명에 불과했고 올 들어 10만 명 아래로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는 조지 부시 시절인 2009년에 한 번 오른 후 15년째 제자리하고 있으며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인상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30개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근 2배나 되는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해 놓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개 주에서만 자체 최저임금 기준이 없어 연방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를 적용하고 있는 20개 주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실제로 시간당 평균 11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법적으로는 연방 기준인 7달러 25센트이지만 10대들의 여름 아르바이트에서조차 시간당 11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실제로 10달러 50센트를 지급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보다 높은 11달러 50센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아예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자체 설정해 입법한 후에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주 기준 최저임금이 13달러에서 15달러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14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 하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주 상원만 지배하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주 기준 최저임금을 11달러까지 올렸으며 대체로 13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지급한다고 광고하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있으나 마나한 기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인당 $10,000 내지 $20,000씩의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이 무산됐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대상을 정해 340만 명에게 $1,160억 탕감해 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득 기반 플랜 이용자 중에서 20년 이상 상환자들 80만 4천 명에게 $390억 탕감해 줬고 대학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130만 명에게 $220억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이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탕감은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특정 대상으로 분류된 340만 명의 학자 융자금 1,16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탕감 액수가 많은 것은 공무원이나 비영리 기구 종사자 등 공직자 66만 2천 명에게 457억 달러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현재도 일반인의 20년, 25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년만 상환하면 잔액을 탕감해주고 있는데 20년 중에 포함되지 않은 달수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를 합산해준 방법으로 탕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IDR, 즉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20년 이상 상환해온 80만 4천 명에게 39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들 80만 4천 명은 20년이나 학자 융자금을 장기 상환해왔으나 도중에 소득이 없었거나 팬데믹 등으로 월 상환을 못한 개월수를 제외시켜 탕감 자격에 미달됐으나 이를 상환 기간에 합산해주는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해 탕감해준 것입니다. 탕감 대상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인가 취소된 대학 등으로부터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했던 130만 명이나 220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이들은 엉터리 대학에 등록해 학자 융자금을 받아 학비를 냈다가 학교의 인가 취소, 폐쇄 등으로 공중에 뜨게 되고 학자금 빚만 떠안게 됐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49만 1,000명에 대해서도 학자 융자금 105억 달러를 탕감해 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괄 탕감이 무산됐으나 행정 실수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 입은 대상들을 특정해 그들이 잘못 지게 된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시켜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부터 공식 가동에 들어간 새로운 세이브 플랜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행정 실수에 의한 특정 탕감이 드물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면 4,300만 명의 학자 융자금 이용자들 가운데 저소득자 적어도 100만여 명은 10월부터 재개되더라도 월 상환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2천만여 명은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연간 최소 $1,000, 최대 $2,000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했습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10명이 탄 제트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도돼 푸틴의 복수인지 사고사인지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설과 비행기 내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 프리고진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등 미스터리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충성파에서 등에 칼을 꽂은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회동까지 갖는 등 미스테리 행보를 보여온 바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결국 푸틴의 복수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을 포함한 조종사 3명과 승객 7명 등 10명이 타고 있는 민간 제트기가 현지 시각 23일 저녁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트베르 지역에서 추락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추락한 제트기의 탑승자 명단에는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용 소형 제트기가 왜 추락했는지를 놓고 여러 갈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방공망에서 쏜 미사일을 맞고 프리고진의 제트기가 격추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고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2번의 커다란 폭발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프리고진이 소유한 이 제트기가 날개 한쪽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져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보았으며 일부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이 비행기 안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슷한 시간에 또 다른 프리고진이 소유하고 있는 제트기가 다른 지역의 공항에 착륙했는데 프리고진은 2번째 착륙 비행기에 타고 있어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프리고진 제트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에 이미 윌리엄 번스 CIA 중앙정보국장이 아스펜 연구소 연설에서 푸틴의 복수를 예상한 바 있어 프리고진이 푸틴의 복수로 암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지난달 아스펜 연구소 연설에서 푸틴은 복수의 화신이라며
금년간 자신을 모욕하며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비춰진 프리고진에 대한 복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당수 미국 내 러시아 전문가들도 프리고진의 제트기는 결코 사고로 추락한 게 아닌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 푸틴 러시아 당국의 암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꼭 2달 전인 6월 23일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바그너 용병 그룹을 이끌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교체 등을 요구하며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다가 벨라루시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6월 29일 푸틴과 만나는 등 미스테리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사태 하루 전날에는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용병들을 모집하고 있는 장면을 비디오로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의 지속적인 활동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